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왕들의 일생. 자, 고구려 제5편. 회차로는 5편이지만 사실 다루는 내용은 고구려 제6대 태조왕을 이제 다루겠습니다. 자, 태조왕. 지난 회차에 이제 모본왕이 두로한테 시해 당하고 나서 이제 왕위를 이제 계승한 인물이죠. 이때의 나이가 7살인데 이 태조왕이 사망 당시의 나이가 무려 119세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장수왕보다도 이게 더 장수왕이라는 이름에 더 걸맞지 않는 왕인가 싶은데 그리고 일단 이 이름만 이 시호인 이 태조왕을 보면은 마치 이 사람이 이제 고구려의 건국 시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주몽 같은 경우에서도 그 백제에서는 이 주몽을 그 태조 도모대왕이라고 이제 시호를 하사를 해가지고 주몽을 그 백제의 이제 건국 시조 쪽으로 이제 봤어요. 백제의 건국왕이었던 그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몽을 이제 태조라고 이제 붙였었던 것 같은데, 자, 태조왕. 이 고구려의 태조왕은 이 시호 때문인지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 태조왕이 실제로 이제 고구려를 이제 건국을 한 것이고, 즉 주몽부터 모본왕까지는 원래 왕이 아니었고 이제 그냥 군장이나 족장에 불과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추존한 것이다. 뭐 이러한 학설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정설은 아니고, 자, 어쨌든 간에 이 모본왕 때까지만 해도 이 해씨가 연노부라고 하는 그런 부족 출신의 이제 성씨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태조왕이 이제 즉위를 할 때 보면은 드디어 이제 계로부 고씨가 쭉 고구려의 왕계를 이제 승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 태조왕이 이제 처음에 이제 즉위를 했을 때는 나이가 고작 7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부여태후라는 이제 왕실 우더른의 이제 섭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성한 다음에는 그래도 이 태조왕이 고구려 초기에 이제 정복군주 중에 이제 한 명이에요. 이제 대무신왕 같은 이제 케이스인데, 이제 재위 초반부터는 이제 자기 영토 고구려 국경을 이제 맞대고 있던 동옥저라든지 갈사국 이런 곳을 차츰 이제 병합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동옥저 같은 경우는 이제 쳐서 이제 병합을 했고, 갈사국 같은 경우는 이 갈사국이 이제 그 대무신왕이 이제 동부여를 이제 쳐들어가서 그 대소왕의 목을 쳤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대소왕의 동생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그 갈사국인데, 이 태조왕 때에 이 갈사국 왕이 고구려의 나라를 들어바치게 됩니다.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갈사국도 병합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자신만만해진 고구려가 이제 또 노리는 곳이 어딜까요? 중국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당시 이 중국 쪽에 보면은 일단 뭐 고구려하고 이제 백제 사이에 뭐 낙랑군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뭐 현도성이 또 남아 있었고, 현도성이라고 한다면은 뭐 주몽 드라마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그 현토성을 말하는 게 맞아요. 뭐 그러니까는 이게 한 사군에 이제 군자를 써가지고 그 현도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현도군을 이제 위주로 해서 이제 고구려가 태조왕이 그쪽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태자였던 고수성을 데리고 어양이나 북평 그리고 뭐 요동 뭐 이런 곳들을 또 쳐들어가서 유린을 해요. 아마 이게 모본왕 때 이제 비슷한 뭐 어양이라든지 뭐 북평 이런 데를 이제 쳤는데, 이게 그 땅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복속을 시키지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모본왕의 뒤를 이어서 태조왕 역시 요동이나 어양, 북평 이런 곳을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쪽을 이제 완전히 이제 탈탈 털어버렸죠. 하지만 병합은 아직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주자사하고 뭐 요동태수 이런 애들이 또 이제 또 안가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를 이제 또 침공을 하는데, 이거를 태조왕이 그 침입을 이제 또 막아냅니다. 그 태자 고수성과 함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제 성씨도 이제 계류부 고시로 이제 딱 기반도 잡았겠다. 이제 중국 측의 이제 침략도 이제 막아냈겠다. 그리고 또 중국 측의 이제 땅도 이제 공격해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조왕이 뭐 여러 정복 활동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119세의 나이로 이제 죽는데, 사실 이 75세쯤 되는 나이에 이때의 태자 고수성에게 선위를 하는데, 이때 그 좌보하고 우보라고 이제 고구려의 이제 국무총리격인 이제 그 벼슬들이 있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차대왕 신대왕 때를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국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상이 이제 또 나중에 고구려 말기에는 또 망리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보하고 우보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뭐 좌의정, 영의정, 뭐 우의정 뭐 이런 거랑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그 우보벼슬을 하고 있던 사람이 수성한테 이제 왕위를 넘기는 거를 반대를 해요. 이제 뭐 그 수성이라는 그 태자가 좀 성격이 안 좋았던 건지 뭔가 좀 싹수가 이제 좀 노란 그런 게 있었겠죠. 이제 또 그런 게 보였으니까 또 그 왕위 승계를 이제 반대한 게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태조왕한테 그 수성이라는 태자 말고도 또 그 밑에 또 있는데, 이 수성하고 그 밑에 이제 동생에 관해서 이제 또 썰이 또 나뉘어요. 이들이 태조왕의 아들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태조왕의 동생들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보통은 이거를 이때까지는 형제 계승으로 봐서, 보통 이 태조왕 이후에 이제 수성이 결국에 이제 왕이 오르는데 이제 차대왕이고, 이 차대왕의 뒤를 이은 게 또 신대왕인데, 그래서 태조왕, 차대왕, 신대왕을 전부 이렇게 형제로 보고 있는 게 정설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 이렇게 태조왕이 75세의 나이에 이제 차대왕에게 정권을 내주고, 거의 이제 뭐 75세서부터 이제 119세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차대왕하고 태조왕의 연합정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태조왕이 119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드디어 이제 아들 고수성이 정말 제 1인 천하로 이제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극한 왕이 차대왕이에요. 차대왕. 예, 다음 편에서는 이제 차대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태조왕 연표가 있는데, 이 태조왕 연표를 이제 띄워드리면서 이번 편은 마쳐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뿅.